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자칭 재림예수 허경영은 왜 약 30차례 경찰 조사받았나? 또 준강제추행 속기록 문제 기사. 네, 이 준강제추행에 대한 속기록 문제, 이 기사는 아주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자칭 재림예수라고 떠들고 있는 이 허경영이가 왜 30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허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경찰도 이 허경영 관련돼서 경찰에 나가보면은 그냥 깔깔대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허경영 그 뭐 웃기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그 신도들이다, 저런 허경영을 믿는다라는 게 너무나 웃기지 않느냐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그런 경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저 허경영이가 웃기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자다. 그래서 오죽하면 경찰이 30차례 경찰 조사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준강제추행 속기록, 이 속기록 문제,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별건인 거죠. 별건. 이건 별건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당장 이 여성들과 이 허경영, 이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 여성분은 대질신문을 해달라, 아예 그냥 생방송을 하자고 해도 하실 분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준강제추행으로 허경영을 고소한 여성이 대질신문을 요청하겠습니까? 이 대질신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전에도 대순진리의 그 엑스교감 그자한테 이 여성분이 대질신문을 요청했죠. 그런데 이자가 하루 전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 기가 막히죠. 하루 전날 안 나온다고 경찰에 통보가 와가지고 기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강한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진심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가장 강한 마음이 진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저도 진심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마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거짓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아주 약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제 숙소에 쇠파이프를 들고, 그리고 이 CCTV를 끊어놓고 그래놓고 저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그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서도 법정에 서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를 도와주는, 제가 그 외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 발음을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 외에는 필요 없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진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진심이 없을 때, 거짓 마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대순진리의 엑스교감도 결국에는 그자가 왜 피했겠는가, 대질신문을. 그리고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대질신문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질신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 대질신문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아주 TV 생중계를 하자 그러면은 TV 생중계로 내보내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대순진리의 그 엑스교감 문제도 그자가 나는 참 더 아주 그 정확하게 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허경영이에게 준강제 추행으로 고통을 받아서 허경영이를 고소한 그 여성을 다시 또 이 모텔로 데려갔네 안 데려갔네, 이런 논란에 휩싸인 부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논란은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가정에 있는 여성을 단둘이 만나자라고 그 단둘이 만남을 전개했는가? 그것도 부적절하게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시고, 1차는 횟집, 2차는 또 그 맥주집. 왜 이런 논란을 일으켰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과 다툼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것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 사실 확인서들을 접수해가지고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런 각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이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일 기사를 보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언론에서도 이 허경영 수사에 민간 속기사가 동석됐다, 공무상 비밀 누설 논란 가능성 제기. 이게 지엽적인 문제. 이거 별건이에요, 별건. 중요한 것은 여성하고 빨리 대질신문이나 해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게 무슨 민간 속기사가 동석해가지고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 이거 별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대질신문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인 피의자 조서 및 조서 작성이 민간인에게 위임된 전례 없는 사례다. 그러면서 이 수사기관,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민간 속기사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의자 및 고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성범죄 관련 수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별건으로 이거는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이 여성분들의 이 중강제추행 문제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대부분이 피하겠지만 요청하는 분이 있잖아요, 요청하는 분. 그렇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약 30번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왜 그러면 약 30번을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았냐? 경찰이 사기 등 혐의, 하늘궁 허경영 압수수색, 불로유 등을 압수했다. 네, 이렇게 이 부산 일보에서 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산일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 자칭 재림예수다라고 하지만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왜 허경영이가 대선에 안 나오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진실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 불로유 문제, 이 불로유는 한마디로 그냥 멸균 살균, 그렇게 멸균 살균, 그리고 이 멸균 포장이 된 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안 썩는다, 이런 거짓말을 해댄 거죠. 참 기가 막힌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해가지고 이것도 여성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러한 경찰 수사를 약 30차례 조사받았다, 이거는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 그래서 문제는 이 허경영이 그동안도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이 거짓말을 하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차리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습관이 어디 갑니까? 또 대선에 나와가지고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이었다 하면서 막 전 국민을 현혹시켜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거예요. 그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반성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속기록 기사 문제 이거는 배울 건으로 두고 빨리 이 허경영을 구속 송치해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게 더 이상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들은 굉장한 분노를 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대들 조사를 집행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이 문제에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대선 후보들 이번에 대선 후보들 등록되면은 계속 방송해가지고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종교범죄 피해자 지원법, 종교범죄 피해 예방법 반드시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게끔 우리 종교범죄 대책협의회는 나서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